외지부 옥태영? 저를 아십니까? 박준기 대감이 청수연에 나타나 옥태영과 대면하게 됩니다. 김소혜가 박준기 대감에게 전부 이르게 되죠. 그년이 양반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뻔뻔하게 청수연에서 외지부를 하고 있었다고요. 저를 속여 올려보냈는데 확실합니다. 이에 박준기는 청수연 외지부라니 옥태영 말하는 것이냐? 도망 노비라 했느냐? 되물어 보았죠. 김소혜와 옥태영이 대면하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니 조선 팔도를 다 뒤졌는데도 없길래 어디 가서 돼진 줄? 이렇게 뻔뻔한데 너지? 헌데 너 정말 신수가 훤해졌구나.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 세상 사람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내가 네 년을 못 알아볼 것 같아? 웃어? 옥태영은 당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저 말씀이십니까? 누구와 착각을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전 부인이 초면이며 저는 청수연 성씨 가문의 맏며느리 옥태영이라 하옵니다. 이만 무례를 멈추시지요. 만석이는 걱정이 되어 천승위와 옥태영에게 얼른 도망치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천승위와 옥태영은 들켰으나 아주 태연하게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어 넘겨버립니다. 소혜아 씨가 날 봤는데 내가 지금 사라지면 내가 구덕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야. 단 서방님은 만석이와 몸을 피하세요. 하지만 천승위는 말하죠. 안 됩니다. 제가요 부인 곁에 있으려고 청수연 유양소 별감이 되려고 과거 시험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면서 김낙수 얘기가 나오죠. 그 호조 판서 박준기 말입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호조 판서까지 올라갔대? 옥태영은 아무래도 김낙수가 박준기에게 현감 자리를 산 듯합니다. 천승희는 본전 찾으려고 사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둘 다 떠나지 않는다고 하자 만석이도 나도 청수연이 좋고 내 집이고 나 죽으면 뼈도 여기 묻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소혜는 김낙수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얘기를 나눕니다. 얼른 포졸 풀어서 도망치기 전에 잡아오세요. 얘기를 듣지 않자 앉아서 쏘아붙이죠. 아버지는 부임하자마자 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또 옛날 버릇 못 버리시고 돈 빼돌리려고 사기치셨어요? 딸 팔아 얻은 자리 말년에 뺏기고 옥살이 하시게요. 대감이 아시면 아버지야 말로 큰일 나십니다. 여기서 만수삼 사기 사건은 박준기 대감 몰래 김낙수 현감이 단독으로 사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박준기 대감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홍씨 부인이 옥태영을 찾아와 술술 불게 됩니다. 현감이 그 자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자 말로는 만수삼이 해충에도 강하고 가뭄에도 강하고 생육기간도 세 달이라 보와 같은 작물이라 하였습니다. 김소혜는 청수연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다녔죠. 후에 김씨 부인을 찾아가 옥태영에 대해 물었습니다. 강상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노비년이 양반 행세를 하는데 잡아야지요. 그년이 우리 아버지를 죽일 뻔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에 상처 그년이 만든 것이라고요. 제 아버지 수청을 들라 했더니 거절하고 도망쳤지 뭡니까? 첩이라도 삼아주면 고마운 줄 알 것이지 노비년 주제에. 지금 호조판서 대감의 부인을 능멸하시는 겁니까? 이에 김씨 부인은 참지 않았죠. 닮았다는 짐작만으로 종일 청수연을 다니며 옥외지부에 대한 모험을 하고 다니신 겁니까? 옥외지부는 옥필승 대감의 여식이자 덕망 높던 성감의 맏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속과의 시동생은 대과의 둘 모두 장원급제를 했지요. 청수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인은 내가 아니라 옥외지부입니다. 무슨 망상증이라도 있으십니까? 호판 대감의 부인께선 첩이 일이 본부인 행사하는 것을 아십니까? 부임하자마자 사기 사건에 휘말린 현감을 도우려 피해자들의 외지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더 나대다가는 호판 부인께 머리털 뽑히고 멍석말이 당합니다. 그러니 그만 자중하세요. 이어서 옥태영과 김씨 부인이 한자리를 합니다. 구덕이처럼 살라고 구덕이라고 자기가 지어줬다고 자랑하더군. 현감 얼굴에 칼자국 정말 자네지신가? 아니길 바랬는데 돌아가신 할머님도 모르시는가? 참으로 대범하신 분이 아닌가? 도망 노비를 현감댁 며느리로 보내다니. 일이 들쑤시다 증자라도 나오면 자네 죽게 될 것이네. 이에 옥태영은 말하죠. 옛날의 이야기를 하고 현감 김낙수는 병에 걸린 제 어미를 산채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 자가 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청수연을 위협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아씨 대신 살았던 죄값으로 아씨의 꿈인 외집으로 살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에 김씨 부인은 응답을 하죠. 이 잔을 마시면 난 오늘 들은 이야기는 잊도록 하겠네. 한편 한양에서는 괴질로 보이는 병자들이 다수 나타났으며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감염 경로나 전파 원인을 못 찾고 있죠. 후에 성도겸이 옥태영의 서신을 받고 청수연 일을 직접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하께선 감진 어사를 참가하라 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덕훈이었죠. 박준기 대감은 괴질로 보이는 병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자 약재란 약재들은 모두 모으고 있었습니다. 좋은 약재들은 가리지 말고 다 쓸어 모아라. 그리고 괴질이 돈다는 소문을 내거라. 격리가 결정이 되면 값이 몇 배로 뛸 것이야. 천승희는 김낙수 현감의 증언대로 허순이라는 자를 찾기 위해 청수연의 노름판을 펼치게 되죠. 허순이라는 자가 가족한테 버림받고 떠난 이유가 투전 때문이라는 것을 만석이가 알아온 정보를 토대로 판을 펼치게 되었죠. 여기서 진짜 허순을 찾아버립니다. 당당히 잡은 걸 보여주며 길을 걷던 중 사기를 친 허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옥태영과 천승희 집으로 같이 가게 되고 아주 잘 자란 노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귀한 노예가 어찌 조선에서 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옥태영은 옛날부터 키워오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승희는 귀한 노예를 기르기 딱 좋은 땅에 같이 심어 키우게 되죠. 목적은 바로 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이죠. 허순의 말을 듣고 노예를 잘 키워 팔아보자고 제안을 하고 돈을 모을 계획을 가지게 된 겁니다. 현재 청수연이 만수삼 사기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버틸 곡식조차 없어서 몇 달 아니 며칠을 버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청수연 사람들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 키우게 됩니다. 천승희는 전에 얘기했던 전라도 공연 한 바퀴 싹 돌고 오면 몇 달 버틸 돈 딱 모아오는 건데
라는 말이 생각나서 재빠르게 팔아보자고 제안을 해본 것이었죠. 노예가 돈이 된다는 것을 건너 듣고 박준기 대감과 김낙수 현감은 노예 농작하는 땅을 모조리 가지고 올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땅 주인을 찾게 됩니다. 저게 아주 귀한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고 올 방법이 없을까? 저 땅 통째로 들고 와버리면 어찌 손을 못 쓸 것 같기도 한데 땅 주인을 찾아 땅을 사서 오시게. 그런데 땅은 팔렸다고 하던데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땅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김낙수 현감과 박준기 대감이 위조로 땅 문서를 만들어 노예를 통째로 가져가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땅 문서는 내가 들고 있지만 말도 못 해보고 전부 빼앗길 것 같아 만석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이 땅은 제가 샀는데 그 문서는 뭐죠?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정말 제가 샀습니다. 그러면 땅 문서를 당장 넘기거라. 돈은 섭섭치 않게 줄 터이니. 그게 무슨 소리이십니까? 저는 이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런 말씀 삼가해 주십시오. 여기서 땅 주인이 만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석이가 순순히 따르지 않자 곧장 김낙수 현감이 끌고 와서 땅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자 무작정 묻고 곤장을 맞게 하죠. 이유는 바로 땅 문서를 넘기지 않아서였으나 온갖 말도 안 되는 죄로 끌고 온 것이었죠. 만석이가 끝까지 버티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때리게 됩니다. 천승희는 해산할 때 모두 공평하게 돈을 나눠주었고 만석이 또한 받았다고 했습니다. 천승희는 옥태영 아버지 찾는데 돈을 다 썼고 힘들 때 만석이 돈을 즉 작은 보찜을 빼돌려 힘드니 당장 몰래 쓰려고 했으나 절대 벗지 않았죠. 그 작은 보찜에는 바로 땅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산 게 바로 노예를 심는 땅이었죠. 여기에 급히 옥태영과 천승희가 달려옵니다. 법으로 승부하는 옥태영을 당해낼 수 없는 김낙수 현감은 어찌하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천승희는 노예를 어떻게 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노예 짜투리를 빻아 도끼와 막시미의 얼굴에 팩을 해주었죠. 허순이 얘기해주길 피부에 아주 좋다고 하며 기지를 발휘해 만들어 본 것이죠. 한양에는 병명도 모를 괴질이 퍼지고 있습니다. 박준기 대감이 퍼뜨린 소문으로 인해 격리는 심하게 진행 중이었으며 약재 또한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준기 대감이 약재를 풀어서 몇 배의 값을 받아 팔려고 준비 중이었죠. 박준기 대감의 소문을 퍼뜨리고 격리를 진행되니 예상대로 약재 값이 몇 배로 뛰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천승희는 노예를 생각하게 됩니다. 허수는 원래 유명했고 한때 한양에서 잘나가던 의원이기에 노예가 어디에 좋은지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허수는 노예를 들고 한양으로 올라가 치료를 돕게 되며 박준기 대감이 끌어 모은 약재들은 필요 없게 돼버립니다. 이때까지 박준기 대감이 모조리 사들인 약재들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값이 몇 배로 뛰기는 커녕 더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되며 금광 사건처럼 또 한 번 막히게 되죠. 이에 화가 난 박준기 대감은 옥태영이 노비였다는 것을 바로 오픈하지 않고 다른 계략을 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기 대감 또한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외지부인 만큼 법으로 싸우게 될 것이죠. 또 다시 천승희와 노비지들은 바삐 움직이며 진범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감진어사로 오게 된 이덕후는 비밀리에 지시받은 박준기 대감 또한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박준기 대감과 김낙수 현감을 주시하며 돌아다니다가 김낙수 현감 옆에 수상한 자를 발견하게 되죠. 허순의 이름까지 빌리며 사기를 친 진범이 붙잡혀왔으며 자신은 챙긴 것이 없는 상태이기에 모두 말하게 됩니다. 얼른 아는 대로 불거라. 저도 억울합니다. 저도 일이 끝이 나면 챙겨주기로 했지만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만수삼 사기 사건의 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김낙수 현감 바로 옆에 당당히 수발을 들며 숨어있던 것이죠. 천승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옥태영과 같이 인사를 하러 다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승희는 이제야 부인이랑 일심동체가 된 것 같아요. 감진어사인 이덕후는 청수연에서 알아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임금님께 곧장 갑니다. 노예로 인해 박준기 대감의 큰 손해에 의외로 허순의 활약과 천승희와 옥태영의 한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 그리고 박준기 대감과 김낙수 현감이 옥태영을 노비로 몰아갈지 아니면 다른 무기로 사용할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무너질지 오늘 방영될 14화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14화에서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